자, 이제 우리 11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딱 11시입니다. 약속한 시간. 약속은 중요하니까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장주 영화군의 대표 원장 선장주 JJ. 제 닉네임이 JJ거든요. JJ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등영어 만점 받는 비법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문법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 특허받은 영어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설명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력한 모티베이터, 그러니까 우리 동기부여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공부를 진짜 열정적으로 해서 만점까지 도달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문법. 우리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한국에 지금 영어 배우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영어에 관한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영어는 정말 무엇보다 영어는 가장 필수적이고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영어는 잘 가르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조기 교육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 초등영어, 초등학교 가서 원어민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 책, 그리고 뭐 동화책이든 아니면 소설책이든 영어로 접해가지고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초등영어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빠르면 빨리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영어 배우고, 초등영어가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우리는 내신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중등영어라는 이때부터 이제 이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죠. 이때까지 만약에 흥미가 있었다면 초등학교 영어 배우면서 흥미가 있었는데 중등에 와서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죠. 지금 이 학생은. 맞아요. 문법을 배우면서 흥미를 잃게 돼요. 하지만 중등 영어에서 지나 고등학교 가면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수능 영어, 고등 영어를 또 따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다니다 보니까 나 이제 공무원을 봐야 돼. 공무원 시험 보고 싶어 하면 노량진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잘 치르게 해주는 학원 가서 공무원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야 나 이 대학에서 나 멈출 수 없어. 우리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입 영어를 또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어는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익 영어를 또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유학 가기 위해서 우리 토플 영어를 또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 즉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영어를 배울 때 각각 따로, 좀 빠르다면 영어 유치원 영유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초등학교 와서 시간을 6년 동안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가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등 영어를 또 따로 배워야 되고, 또 중등 영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 영어, 수능 시험을 또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공무원 영어 따로, 편입하기 위해서 편입 영어 따로, 심지어 토익도 따로 배워야 되고 토플도 따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어머님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영어를 다 해결하지 못했죠. 정말 저는 한국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게,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영어란 건 이렇게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각각 배우고 있다는 것에 너무 한심했습니다. 영어는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저는 하나를 배워서 이걸 가지고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싹 다. 여러 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맞는 키를 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우리 학생분들은 어때요? 여러 개를 따로 배우면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뭔가 스마트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스마트.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와 같은 상황을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분 아시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 우리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기 전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화기 따로 써야 됐었고 어떤 기기가 또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팟 이거 하나쯤은 다 예전에 사셨었죠. 저도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음악을 들으려면 아이팟이 또 있어야 되고 예전에 또 우리가 인터넷에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런 디바이스 기기가 또 있었어야 됐어요. 즉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세대 옛날 시대는 어땠어요? 이렇게 전화기 따로 아이팟 따로 다 이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따로 디바이스 각각의 세 개의 기기가 있어야만이 다 접근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영어 자체가 이렇게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건데 현재 우리는 초등영어 따로 중등영어 따로 고등영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어란 이 하나만 배우면 우리는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셔야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방법은 스마트한 선장주 영어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전화해 보셔서 예약하고 상담 받으시면 여러분이 우리 어머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 이 스마트한 영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기하게도 학원을 딱 개원했을 때 재밌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하나로 다 적용되냐. 또 다른 학원에서 전화 와서 선생님 초, 중, 고등학교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딱 그걸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이분은 따로 초등영어, 중등영어, 고등영어를 따로 가르치고 있구나. 따로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런 식으로 따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스마트한 영어라는 한 가지 랭귀지만 딱 배워서 이게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요 스마트한 것만 알지 따로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도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야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밌는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챕터 2 특허받은 영어 교수법. 저는 2010년도에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2010년도부터 한국에 와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강남과 대치에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요. 자, 저는 다른 수업과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영어란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문법 하면 복잡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칠 거 없고 좀 재미나게 좀 가르칠 수 없을까라는 걸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난 12년 동안 해가지고 저만의 강의 방법을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특허청에다가 저의 강의 방식을 2019년에 상표 등록을 해놨어요. 제가 맘카페에 출원 번호까지 다 기입을 해뒀는데요. 여러분 한번 특허로라는 인터넷 들어가서 특허청에 가보시면 이 번호를 딱 치면 이 선장주라는 사람이 특허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나 상표 등록을 다 해뒀습니다. 여기에 다 출원 번호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만의 강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선장주 JJ쌤만의 강의법, 교수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허청에 등록을 해뒀는데요. 자, 이렇게 강의를 만들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저의 강의 철학이 있는데요. 총 5가지예요. 첫 번째, 문법은 재밌어야 한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문법 설명할 때마다 졸거나 다른 짓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 뒤에 있는 아이는 몰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설명할 때마다 아이들은 다른 짓을 할까? 왜 수어에 집중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문법이란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아이는 게임을 할까요? 혼자서 막 웃으면서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이유는 게임이 아이들한텐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만 스스로 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그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쵸? 드라마 정말 재밌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한번 보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날을 새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야 집중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 자체의 기본은 문법은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재밌게 만들려고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문법은 단순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문법을 복잡하게만 학교 시절 때 들었어요. 듣기만 해도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문법은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란 자체가 우리 세계 공통어가 됐잖아요.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된 이유가 영어란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배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어처럼 단순한 언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문법은 자동으로 기억에 남아야 돼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등록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의 포인트를 상담하는 우리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설명했는데, 신기하게 초등학교 5학년인 분들도 한번 딱 얘기해주면 머릿속에 딱 기억해요. 그래서 30-40분 제가 어머님하고 대화하고 갈 때 또 아이한테 아까 했던 포인트 뭐야 하면 바로 얘기해요. 까먹질 않아요. 자동으로 기억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뒀어요. 네 번째, 문법은 결국 뭐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따야 돼요. 그러므로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단순하기만 하면 안 돼요. 기억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한 걸 우리는 쉽게 시험에 적용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 재미있고 기억이 난 걸 바로 시험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그 흐름으로 딱 만들어뒀어요. 마지막으로 문법은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배우고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문법 따로 배우고 또다시 독해 따로 배우고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문법이란 걸 딱 배우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책 한 권이 있는 듯한 생각으로 그걸 머릿속에 빼서 시험장에 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딱 들어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그려질 수 있도록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저의 교수법이 탄생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 어머님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회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12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모티베이터, 우리가 정말 그냥 우리 동기부여가 아닌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이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